음성의 한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업체가 직원들의 월급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포 통장까지 동원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제과업체가 충북 투자를 확대합니다. 바이오 산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이 유료화 전환을 예고하면서 원격 수업에 사용해온 일선 학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 수업도 2년차로 접어들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이 늘었는데요. 그런데 이 원격 수업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8월부터 유료화된다고 해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학생 한 명 없는 텅 빈 교실. 선생님은 등교 수업에 앞서 1, 2교시마다 학생들과 먼저 온라인상에서 만납니다. 오늘도 역시 늦지 않고 준선 잘 입장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원격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민간 플랫폼 줌. 교육부가 올해 이학스터나 온라인 클래스의 화상 수업 기능을 개선했지만 오류가 잦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사설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아이들을 줌으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충북의 초등학교 교사 31%가 공공 플랫폼 대신 줌을 택했고 중고등학교는 절반 넘게 줌으로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그 순서대로만 되게끔 되어 있어서 순간적인 대응이 좀 어렵다? 조금 난해하다? 그게 조금 불안하고. 그런데 줌이 오는 8월부터는 학교에 대한 무료 지원을 끊겠다고 발표한 상황.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지 일선 학교는 혼란스럽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사용자 교육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좀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익숙한 걸 바꾸는 거는 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충청북도교육청은 아직 줌 유료화와 관련해 별도의 예산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학스터 같은 공공 플랫폼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새로운 대체 민간 플랫폼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외부 플랫폼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의 웨일온이라든가 기타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하고 줌 유료화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석 달. 플랫폼 전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적응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교육 현장에서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부모 단체가 거리 두기 격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참교육 학부모의 청주지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달 청주에서만 20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안전하다고 믿었던 학교 학생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충청북도에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이 많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 두기 격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의심 환자에 대한 24시간 이내 검사를 의무화한 이후 11명의 감염자를 찾아낸 걸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보름 동안 나온 유증상 확진 환자 가운데 11명이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검사 권고를 받은 뒤 24시간 안에 응해 감염을 조기 발견한 사례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12명은 검사 권고를 하지 않았거나 권고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행정명령 위반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은 지역 주민이 지자체의 일이만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미화원이 많은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부 민간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자신들의 임금이 대포 통장으로 중간에서 빼돌려진 정황을 MBC 취재진에 제보했습니다. 먼저 허지혜 기자입니다. 음성 지역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환경미화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신들이 속한 위탁업체 대표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가 요구해서 만들어줬다는 자신들 명의의 대포 통장으로 급여 일부가 빼돌려졌다는 겁니다. 입사할 때 월급 통장 개설하면서 하나 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해줬죠.
업체가 음성군청에 정산 보고한 미화원 노무비 지급 대장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급여로 수집 운반원 A씨에게 500만 원가량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명세표를 보면 A씨의 실수령액은 310만 원가량. 그럼 19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업체 대표 요구로 만들어줬다는 A씨 명의로 된 대포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500만 원이 입금된 뒤 A씨의 진짜 급여 통장으로 310만 원이 계좌 위치됐습니다. 남은 190만 원은 A씨의 대포 통장에 잔액으로 남았고 이걸 대표가 관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달 돈이 쌓이자 몇 주 뒤에는 대포 통장에서 400만 원이 인출됐는데 수취인은 업체 대표 이름과 동일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 명의의 대포 통장 은행 거래 내역서를 취재진에 공개한 미화원만 3명. 지난 7년간 사라진 임금이 6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회사 운영 자금으로 이렇게 쓴다고 거절하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한테 뭔가 불이익이 생길까 봐 걱정돼서 대표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업체에서 일하다 전 대표가 사망하면서 대표직을 맡게 됐다며 한 명에게만 대포 통장 개설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목돈을 만들어주려는 선의의 목적이었다며 미지급 임금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받지를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머지는 전 대표 때부터 저기 했던 거죠. 그 당시는 이제 뭐 과정은 수사기관에 가서 정확히 저기 하겠습니다. 음성군이 지난 1999년부터 해당 업체에 지급한 위탁 대행비는 169억 원. 경찰은 미화원들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업체가 실제로 얼마나 노무비를 빼돌렸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이렇게 세금이 줄줄 새어나간 정황 또 있습니다. 일하지도 않은 가족을 내세워 노무비를 받아내는 전형적인 수법이 여기에도 이용됐다고 미화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해당 업체가 수거원, 청소 차량 운전원 등으로 신고한 직원은 25명. 이 가운데 2명이 현 대표 부인과 전 대표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수거원으로 신고된 현 대표 부인, 미화원들은 현장에서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까 언급하신 분들은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일하면서 네, 뭐가 됐든. 그렇죠. 식구니까는 급할 때 그럴 때는 한 1년에 한 일주일 정도 나올 거예요. 음성군에 보고한 노무비 지급대장. 부인 명의로 2018년부터 월급이 다달이 지급됐습니다. 액수는 1억 6천만 원가량. 사내이사인 전 대표이사 부인도 지난해부턴 작업반장으로 이름을 올려 다달이 월급을 타갔습니다. 역시 이 작업반장에게서 어떤 지시도 받아본 적 없다고 미화원들은 사실 확인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미화원들은 실제 본 적 없는 일용직까지 이런 식으로 지급된 액수가 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는데 대표는 모두 제대로 일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 안 해고서 월급을 어떻게 줘요? 그럼 뭐 반장이 일은 뭐 할 이유는 없으니까. 어떤 육체적인 일은 안 해요? 반장은 뭐 부서하고 순찰 돌고. 하지만 지급대장엔 지난해 퇴사한 사람에게도 계속 임금을 지급한 기록이 남았습니다. 3월 중에 경에 퇴사를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11월, 12월까지 근무한 게 발견이 되니까. 세금으로 노무비를 준 지자체는 뭘 했을까? 실제 근무 여부는 1년에 한 차례 전 직원 간담회와 점검을 통해서만 확인하고 지급 내역은 은행 거래 기록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화원들한테 따로 수령 확인 받는 절차를 저희가 마련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음성군이 쓰레기 수거 운반 민간업체 4곳에 지급한 위탁비는 지난해만 80억 원, 최근 5년 동안 300억 원에 이릅니다. 모든 수집 운반 업무를 민간에 맡겨온 음성군은 뒤늦게 진짜 일하고 있는 미화원이 누군지 또 제대로 급여를 받았는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상임위에서 무산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는 어제 여야가 발의한 3개 개정안 가운데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의견 수렴과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처리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수도 한성 시민연대는 국회법 개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며 비판했고 민주당 충북도당도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에 공장이 있는 오리온이 진천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합니다. 최근 오리온이 백신 개발 등 신산업에 속속 진출하고 있어 충청북도는 충북 바이오산업과 시너지를 내며 추가적인 투자 유치 여지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오리온이 새로운 물류와 생산의 거점으로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를 택했습니다. 오리온은 18만 4천 제곱미터로 확보해 1차로 5분의 1 정도인 3만 8천 제곱미터의 물류센터와 공장을 짓기로 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확보 예정인 부지가 모두 채워지면 오리온의 국내 사업장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됩니다. 대용식 그리고 심지어 바이오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런 신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생산 기지나 혹은 또 뭐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리온이 식품뿐 아니라 헬스케어와 바이오 등 신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홀딩스는 최근 오송의 공장과 연구소가 있는 큐라티스와 중국 결핵 백신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리온이 확보 예정인 부지에 신산업을 유치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필요에 따라 추가 부지도 제공한다는 전략입니다. 오송 지역에 우선 협약도 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과 함께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산 기지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오리온 진천 물류센터와 공장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 도심 통과가 빠진 정부의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계획과 관련해 범시민 비상대책위가 구성됐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와 충북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 등은 내일 충북선 옥산 건널목에서 비대위 출범식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토론회와 집회 시위를 통해 정부 여당을 압박하기로 하고 먼저 국가철도망 계획 최종안 반영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6월에 확정 고시됩니다. 주부 11개 시군에 대한 국도정 주요 시책 성과 종합평가에서 옥천군이 최우수, 음성군과 제천시가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최우수인 옥천군은 정량지표 달성률 88.9%를 기록하고 독립운동가 손일만 선생을 발굴해 101년 만에 유공자로 추서하는 등 가장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음성군과 제천시도 정량지표 달성률 80% 이상의 각각 환경규제 조기 해결,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판매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신임행정부지사에 서승우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이 내정됐습니다. 서승우 내정자는 청주 세강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장애 행정부지사는 행안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장으로 옮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책 표지만 바꿔 책을 펴내고 논문을 대필해준 청주한 사립대 교수들이 잇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7년 책 제목과 표지만 바꾼 뒤 대학에 제출해 연구비와 지원금을 타는 교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학과 교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같은 대학의 또 다른 교수는 벌금 500만 원을, 이 논문을 학회지와 대학에 제출한 교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충청북도와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마이스 산업 회복을 위해 오늘 공동 마케팅 협약을 체결합니다. 충청북도와 서울시는 온 오프라인 마이스 전시회와
상품 마케팅, 명소 팸투어를 함께 진행하며 특히 10명 이상의 외국인 단체가 서울과 충북에서 1박씩 머물 경우 3만 원의 비용도 공동 지원합니다. 마이스는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컨벤션과 이벤트, 박람회를 통해 대규모 기업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입니다. 시승격을 추진 중인 진천군이 인구 9만 명 돌파를 위해 민간단체들과 인구 늘리기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천군 이장단 연합회와 주민자치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진천군 주소갖기 운동,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을 포함한 진천군 인구는 8만 9,600여 명이며 지난해에는 3.25%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청주시도 지구 살리기 실천운동 가운데 하나인 채식의 날 운영에 동참합니다. 청주시는 이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을 구내식당 채식의 날로 지정해 월 최소 하루 이상 육류 없는 채식 메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내 대부분 학교도 도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월 1회 이상 채식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괴산 산마기액길에 모노레일이 생깁니다. 괴산군은 2023년까지 293억 원을 들여 칠성면 사은리 산마기액길에 2.9km 길이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협약을 민간개발업체 2곳과 체결했습니다. 산마기액길 재활성화에 나선 괴산군은 지난 7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괴산댐 공도교 개방 협약을 맺었습니다. 새로 만든 교량이나 관광명소 같은 데 이름을 붙여달라며 공모를 진행하는 지자체들이 많죠. 충남 논산시가 탑정호에 동양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를 만들었다며 상금까지 걸고 대국민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당선작이 뭐였을까요? 하나마나한 공모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청권 리포트 김윤미 기자입니다. 논산 탑정호를 가로지르는 폭 2.2m, 길이 600m의 출렁다리입니다. 동양 최대 길이라는 홍보 덕분에 개통 전인 벌써부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탑정호에 설치된 출렁다리다. 그래서 탑정호 출렁다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어요. 전국적인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며 논산시는 최근 상금까지 걸고 명칭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5천여 건이 접수됐다며 발표도 일주일이나 미뤘는데 심사 끝에 선정된 1등 당선작은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임시로 쓰던 이름에 지명만 붙인 건데 당선작 3개 중 2개는 각각 첫날 공모 시작 1분도 안 돼 접수됐습니다. 당초 심사 기준에는 출렁다리 특징을 함축하고 부르기 쉬우면서도 독창적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황당할 지경. 참여한 시민들도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예산 가지고선 누구 주려고 그냥 형식상 만든 공모전인가 이 생각도 하고 다들 뭐냐면서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공모전 왜 냈냐고. 시청 홈페이지에는 진상을 밝혀달라, 답이 정해진 공모다, 아이들에게 부끄럽다 등 하나마나한 공모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지만 논산시는 선정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가 딱 거기 가보자 이렇게 마음 먹게끔 하기 위해서는 논산 탑정호라는 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출렁다리라는 말을 써야지만이 최근 용산공원도 공모전 끝에 용산공원이, 경춘선 숲길 갤러리도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이름이 1등으로 뽑히는 등 전국적으로 왜 하는지 모를 공모전을 둘러싸고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코로나19로 헌혈 수급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가 충북혈액원에 헌혈버스를 기증했습니다.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에 많은 도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라이온스협회 국제재단의 교부금에 도내 회원들의 성금을 더해 지난 2010년에 이어 2번째로 헌혈버스를 기증했습니다. 충북 산학융합본부가 바이오헬스 기업을 돕기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청주 SB플라자에 열었습니다. 법무와 회계, 기술사업화, 마케팅, 수출 등 각 분야 전문가 80여 명이 신청한 기업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충북 산학융합본부는 안정적인 기업 경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 수지를 실시간 자동 제어하는 스마트 시스템이 청주에 시범 도입됩니다. 청주시는 연말까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200억 원을 들여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도입한 뒤 2028년까지 청주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는 주민들의 불편 신고에 앞서 수질 이상이 스마트 시스템에 감지되면 오염된 물을 알아서 배출한 뒤 관로 세척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